언론이 원체 다 이준석이가 마치 이긴 것처럼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바둑 두다 보면 조일기에 몰리잖아요. 12월 6일날 선대위가 출발한다 하니까 저쪽이 쫓겨가지고 금요일까지 와서 윤석열이가 그 물에 빠진 애들 둘이 손잡아 준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무 우선권 자체를 그 무력화시키지 못했거든요. 무력화되지도 않고 당헌이기 때문에 단지 그 자기를 좀 패싱은 시키지 말고 내가 관심병이 좀 있으니까 내가 언론에 노출되도록 윤 후보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걸로 모양을 좀 갖춰줘. 요 식에서 끝난 거다 이야기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윤석열이 때문에 그 화가 나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이 때문에 화가 나 계실 건데 이런 구태를 말이죠. 이런 작정을 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국민들처럼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말이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국민의 마음을 화나게 해가지고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이번에 아마 윤석열이가 아니죠.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에 대해서는 학을 뗐을 거예요. 우리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참아줄 거예요. 전략적으로. 박근혜 탄핵되는 것도 참았는데 여러분 이거 못 참을 거 뭐가 있어요. 문재인이 5년도 참고 말이죠. 저 뻘짓거리도 보고 있고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저짓거리도 보고 있는데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근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당선만 되면 당선인 신분에서 박근혜를 특사하죠.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바로 건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선인 신분만 돼도 박근혜하고 이명박이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준석이 탄핵하라고 파면하라고만 이준석이 사무실 앞에 가서 국민의힘 말이죠. 사무실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도 전략적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마 또 이런 짓거리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이는 이런 짓거리 다시 못할 거고 이번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거지. 한편으로 자기 욕심에 김종인에게 이용당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이너스 해갖고는 선거를 치를 수는 없고 어쨌든 플러스 해야 정치가 되는 거니까 우파가 말이 속이 뒤집어지고 한신이 그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는 것처럼 그런 수욕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긴 해도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 또한 참아내야 되는 그렇잖아요. 우파가 다 과지욕을 해도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다 당선만 될 수 있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박근혜 탄핵될 때 막 우리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참고 서울에서 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은 그 추운 날에도 말이죠. 그거 됐는데 요 땅게 멋이라고 이깎게 뭐라고 이준석이 저깎게 때문에 그렇잖아요. 김종인이 막 그딴 것 때문에 우리가 대권 정권 교체 이런 걸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지지를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문재인이만 끌어내릴 수 있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간쓸개를 다 빼줘도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후보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되면 이재명이가 됐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윤석열이 엮어 넣으려고 안 하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뭐 이준석이 저딴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큰일인 것 같지만은 면만 세워주고 자기가 초읽기에 자기가 몰린 거예요. 12월 6일에 딱 초읽기를 잡아놨으니까 그 윤석열이는 뭐 그 연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기차 출발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달리는 기차를 뭐 개문 발차라고 하는데 문 열어놓고 출발한다고 말이죠. 선대위가 이미 출범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게 12월 6일 아니겠어요. 그 출발하고 나면은 김종인이가 마음이 달아가지고 말이죠. 이준석이하고 둘이서 그래 이런 작전도 쓴 거예요.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말 쇼를 하고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저것 딴에는 승리한 것 같지만은 찝찝할 겁니다.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자기 얼굴밖에 세운 게 없는 거예요. 얼굴밖에. 그거는 윤석열이가 뭐 얼마든지 해주지. 예? 실권만 딱 윤석열이가 차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아무리 뭐 당무 우선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말이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다 해봐야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인 신분이 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잘못 보여나면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이가. 한신도 그 시장 통해 그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저희가 인사치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그 대장군이 됐다 하면서 말이죠. 그 자기한테 그 시내가에서 밥을 준 그 노파입니까? 그에도 그분에게도 자기가 인사를 하고 말이죠. 그리 했다 하는데 이거는 뭐 윤석열이가 이준석이한테 인사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인사해야 될 일은 아닌데 그 이준석이 입장에서는 막 니 내하고 군생활 누가 오래 해. 그 중간 고참 몇 개로 말이죠. 그저 위에 고참 윤석열이 제대하고 나면은 다음에 내가 당대표야. 공천권 있어. 인사권 내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말할 처지는 꼭 아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군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병들 중에서 여러분 쫄다고도 그럴 때가 있지만 고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참들도 제대를 안 하고 그걸 말뚝 박는다 하거든. 말뚝 박는다 한다 말이에요. 하사관이 돼가지고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그 중대에 같이 있을 때가 있거든. 중대에 우리는 고참이 한번 왔다가 딴 중대로 갔든가. 우리 쫄따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쫄따구가 말뚝을 박은 거예요. 옆소대 쫄따구가. 그래 우리 하사관이라 하사관 그러면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하사관들한테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고참 짬밥 뭐 그리 하지 않습니까? 대충 손 올리고 이리 하고 말고 그냥 손만 한번 올리고 말지 말도 안 해 잘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하사관한테 맞절 안 할 때도 있고 그래. 고참들은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 하면은 그 말뚝 박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쫄따구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고참이 말뚝 박으면 다 인사하지. 인사하고 인사 잘하지. 너무 예의를 갖춰서 잘하죠. 잘하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군생활 누가 오래 해 그리 말해봐야 여러분 고참이 말뚝 박아 올 때가 있거든. 고참이 말뚝 박아 올 때 있단 말이에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또 다른 욕을 가지고 말이죠. 욕을 보조관념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 원관념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준석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관계 속에서 그 후보 끝나고 나면은 당선이 돼버리면은
이건 뭐 고참도 그런 고참이 없잖아요. 사단장 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군대 같으면은 그래 오는데 이 누구하고 군생활 오래 이게 말이 통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당무 우선권이 뭐 4개월짜리다 어쨌다 3개월짜리다 어쨌다 하지만은 그 끝나고 나면은 당무 우선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윤석열이가 가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준석이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거 뭐 지방선거 공천권이 어떻고 저쩌고 해봐야 누구에게 줄을 서겠습니까? 누구에게 줄을 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6월 지방선거다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5월 달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대통령 된 이후에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공천은 그 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 줄을 서겠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윤 후보가 떨어지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안티 이준석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준석 막 결사반대 이런 거. 김종인이 막 결사반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고 막 못 볼 걸 보기 싫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권 교체라는 이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참고 봐야 되는데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또 와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 말대로 뭐 고양이 손도 선거 때는 보태야 된다 그리 하는데 부직갱이도 갖다 쓰고 말이죠. 그리 해야 되니까 그리 하는데 어쨌든 간에 김종인이가 하는 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가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휘둘린 게 아닙니다.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틀립니다. 다시 찬찬히 자세히 우리가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와서 뭐 인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중요한 인사는 다 해버렸는데 윤석열이가 다 해놨는데 그거는 건들 수 없도록 지금 이야기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늦게 올수록 손해지. 그렇잖아요. 자기도 막차를 탄 거예요. 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데 뭐. 그러니까 겨우 탄 거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 날. 막차를 탔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주일날 이럴 때는 기자들이 안 써줄 수가 있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으니까 금요일날 그렇게 한 거다. 월요일날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시라소니가 아니니까 김종인이는 뭐 개문발차라 가지만은 문 열어놓고 기차가 출발하면은 뭐 뒤에 올라탈 수 있다 가지만은 뒤에 올라탈 수 있다 하지만은 시라소니나 옛날 기차들이 있잖아요. 옛날 기차들 시라소니가 그랬다 가잖아요. 여러분 야인시대 이런 거 봤습니까? 야인시대입니까? 무인시대 야인시대 헷갈려가지고 무인시대는 고려시대 그 무인들 그 이야기죠. 그죠? 무신정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고 야인시대는 그 6.25 전후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 조폭들 이야기를 조금 미화시켜 갖고 하는 게 그 야인시대인가 그렇죠.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시라소니가 어릴 때 말이죠. 달리는 기차를 올라타고 내리고 올라타고 내리고 하면서 자기가 체력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개문 발차해도 문 열어놓고 기차가 달리면 시라소니처럼 막 올라탈 수도 있겠지. 기차가 느리니까. 요즘 기차는 시라소니도 못해요. 그렇게 개문 발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달리는 기차 가다가 코너 이런 데 가면 속도를 줄이니까 속도를 줄이면 이제 그걸 기차를 탄다는 건데 과거에 그랬지. 지금 기차는 그리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문 발차해도 안 돼.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김종인은 또 나이가 많아갖고 그 선대 출발하고 나면은 12월 6일 날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고 나면 못하니까 미리 금요일날 막차표 끊어가지고 그 면만 좀 세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면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고문들하고 밥 먹을 때 옆방 가서 인사한 걸로 윤석열이가 부탁하는 것처럼 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런 형식을 갖춰주고 그러게 하고 이준석이는 또 울산에 있으면은 차를 몰고 가서
자기가 가서 만나는 걸로, 이게 허리 숙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오는 거하고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하고 이 어른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오시라 하면 됩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은 사정이 있어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가서 만나 뵈야지 어른을 갖다가 오락해가지고 오락하락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건데 그렇다고 이준석이가 어른이라 하는 게 아니고 형식만 그렇게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다, 실리는 자기가 다 챙겼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처럼 한동안 너무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화가 나가 그러는데 이게 찬찬히 내가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손아귀에 윤석열이가 이걸 설계한 건 아니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설계한 건 아닌데 윤석열이 손 위에서 지금까지 이준석이하고 말이죠, 김종인이하고 놀아놨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한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리는 다 챙겼으니까 내 허리 한번 숙여주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기분은 나쁘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속에 화병이 걸릴 것 같고 말이죠. 우리가 윤석열이가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권 교체 때문에 그리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기 뭐라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저거가 말이죠, 어부지리 몇 킬로, 호가호위하는 거 몇 킬로, 자기네들 때문에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누구가 말이죠. 그래가 시험해보고 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꾼들의 구태를 볼 때 참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한순간 분노를 참으면은 100일의 근심을 면하는 인일시지분 면 100일지우, 이거를 우리가 우파가 딱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낼 거 없어요. 오히려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가 화를 자기네들이 참고 했을 거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금요일까지도 윤석열이가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둘이서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죠. 일단 여기까지 내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제 언론이 원체 다 이준석이가 마치 이긴 것처럼, 윤석열이가 그 바지가랭이를 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이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바둑 두다 보면 초읽기에 몰리잖아요. 12월 6일날 선대위가 출발한다 하니까 저쪽이 쫓겨가지고 금요일까지 와서 윤석열이가 그 물에 빠진 애들 둘이 손잡아 준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해석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좀 지켜봐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켜볼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볼 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금요일날 참 제가 그런 유튜브 제목으로 하나 올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울산의 비열한 이준석의 쿠데타 말이지. 이준석의 울산의 비열한 울산 쿠데타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올리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쿠데타단 말이지. 무슨 의미에서요?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키는 이준석이가
원내대표하고 막 다 짜고 그 이준석이를 그러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윤석열이 손에 다 손바닥 위에 있은 거예요. 졸기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관심 가져줘 나한테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비판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원래 쓰는 수법이 있거든. 관심 받기 위해서. 나를 안 쓰면 말이 나는 계속 너를 씹을 거야. 사실은 중2병에 제일 좋은 특효약은 무관심이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무시 전략. 그게 제일 좋은데 자꾸 관심 가져주면 그 영원히 불치병 되거든. 부작용이 많아요. 관심을 계속 가져주면은. 그래서 좀 무시 전략을 써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윤석열이도 그 불쌍한 사람들 말이지 둘이를 그 놀고 있는 김종인이 그 취업을 시켜주고 그 이준석이 피싱 시켜놨던 거 이렇게 구제를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김종인이하고 이준석이를 다루었다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